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열전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벽처럼 느껴지는 압도적인 천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학벌, 두뇌, 인품, 심지어 외모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여 감히 범접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읽으며 제갈량이라는 불세출의 영웅에게 열광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부채 하나를 쥐고 바람의 방향을 바꾸며 텅 빈 성루에서 거는 고를 타는 것만으로 10만 대군을 물리치는 신출귀몰한 천재.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가장 냉혹하고 서늘한 진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삼국지의 최종 승자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천재 제갈량도, 난세의 간우 조조도, 인덕의 화신 유비도 아니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영웅들이 모두 죽고 난 뒤 최후의 천하를 꿀꺽 삼켜버린 진정한 승자는 바로 가장 어둡고 차가운 곳에서 은밀하게 숨죽이고 있던 남자 사마이였습니다. 사마이, 자는 중달. 삼국지를 통틀어 가장 응흉하고 가장 뻔뻔하며 동시에 가장 지독한 인내심을 가졌던 사나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이를 그저 제갈량의 빛나는 천재성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조연이나 악역 정도로 기억합니다. 제갈량의 함정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비가 내려 겨우 목숨을 건진 운 좋은 남자, 혹은 여자 옷을 선물로 받고도 화조차 내지 못한 비겁한 겁쟁이로 말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역학관계와 인간 심리의 관점에서 사마이를 다시 들여다보면 그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후흑학의 최고봉이었습니다. 얼굴은 두껍게, 속마음은 시커멓게 감추는 이 처세술에 있어서 사마이는 신의 경지에 이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치열한 직장 생활을 하고 수많은 인간관계를 겪으며 뼈저리게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강한 자는 똑똑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칼을 뽑아들고 천하를 호령하는 1인자는 그 화려한 만큼이나 수많은 적의 표적이 되어 일찍 단명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고 멍청한 척하며 내게 쏟아지는 모든 모욕과 굴욕을 웃음으로 넘길 줄 아는 2인자는 조용히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립니다. 사마이는 알았습니다. 제갈량이라는 압도적인 천재를 정면으로 상대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싸우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져주는 척, 두려워하는 척, 속아 넘어가는 척하면서 상대의 수명이 스스로 깎여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삼국지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가장 빛나지 않는 말이었던 사마이가 어떻게 천하라는 판 전체를 뒤집어 엎었는지 그 소름돋는 심리학적 궤적을 쫓아가 보려 합니다. 젊은 시절 절대 권력자 조조의 끔찍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했던 도끼, 그리고 천재 제갈량의 모든 도발을 뻔뻔함으로 막아낸 극강의 감정 통제력까지 승리하기 위해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한 사내의 지독한 인내의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사마이가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한 것은 난세의 간웅 조조가 권력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난 사마이는 젊은 시절부터 그 총명함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인재를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조조가 이런 인재를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조조는 당장 사마이를 불러들여 벼슬을 내리고 자신의 밑에서 일할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마이의 범상치 않은 생존 본능이 발동합니다. 당시 조조는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피바람을 일으키며 권력을 쥐고 흔들던, 그야말로 언제 칼을 뽑아 사람을 칠지 모르는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진 폭군이었습니다. 사마이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지금 조조의 밑으로 들어가서 나의 재능을 드러내면 조조는 나를 이용하다가 결국 두려움을 느끼고 죽일 것이다. 그렇다고 조조의 부름을 거절하면 명령불복종으로 당장 내 목이 날아갈 것이다. 여러분, 진퇴양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나아가도 죽고 물러서도 죽는 상황.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조조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끔찍한 속임수를 선택합니다. 바로 풍비, 즉 전신마비에 걸린 척 꾀병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마이는 조조의 사신이 찾아오자 갑자기 쓰러져 사지를 떨며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못하는 중증 마비 환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조가 누구입니까? 천하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데 이골이 난 인간입니다. 조조는 사마이의 병이 거짓임을 본능적으로 의심했습니다. 조조는 한밤중에 날렵한 자객을 사마이의 집으로 보냅니다. 자객은 사마이가 누워있는 침상으로 소리 없이 다가가 시퍼런 칼을 높이 쳐들고 사마이의 목을 향해 내리찍는 신용을 했습니다. 눈앞에 번쩍이는 칼날이 떨어지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거나 몸을 움츠리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생명체의 당연한 반사신경이니까요. 그러나 사마이는 어땠을까요? 칼날이 콧등까지 내려왔는데도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시체처럼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객은 칼을 거두고 돌아가 조조에게 보고합니다. 진짜 병생입니다. 칼이 목에 닿아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자신의 신체적 반사신경마저 통제해버리는 이 기형적인 정신력. 사마이는 살기 위해 자신을 완벽한 돌덩이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그는 조조의 의심을 거두기 위해 무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침상에 누워 똥오줌을 받아내며 병자 행세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로 치면 가장 폭력적이고 의심 많은 회장님의 눈을 피하기 위해 무려 7년 동안 식물인간 흉내를 낸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권력을 향한 지독한 집착이자 무서운 흑심이었습니다. 이 시기 사마이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졌고 마당에 말려두었던 귀중한 책들이 젖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책을 너무나 아꼈던 사마이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책을 걷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모습을 집안의 여종 한 명이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전신마비 환자가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으니 여종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마이의 부인 장춘화는 남편의 비밀이 새어나갈 것을 직감하고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부부가 함께 사건을 어둠 속으로 묻어버렸습니다. 대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곁에서 수년을 모신 여종조차 가차없이 제거해버린 냉혹하기 그지없는 부부. 사마이라는 인간이 가진 깊고도 시커먼 내면의 어둠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마위는 조조의 권력이 정점에 달하고 더 이상 병자 행세로 버티는 것이 불가능해질 즈음 마침내 병을 털고 일어난 척하며 조조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조조는 사마이를 곁에 두고 쓰면서도 늘 그의 등 뒤를 섬뜩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조조는 훗날 아들 조비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사마이 저자는 결코 남의 밑에 있을 놈이 아니다. 저자는 고개를 뒤로 180도 꺾어 볼 수 있는 낭고의 상, 즉 이리의 흉상을 가졌다. 반드시 장차 우리 조씨 집안의 대업을 위협할 것이니 쓰되 결코 모든 권력을 주지 마라. 최고의 권력자에게 찍힌 낙인. 사마이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늦게까지 코피를 흘려가며 조조를 위해 소처럼 일했고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굽신거렸습니다. 화려한 공로는 모두 다른 신하들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꾸준 일만 도맡아 하며 철저하게 2인자, 아니 3인자의 그림자 속으로 자신을 숨겼습니다. 사마이가 속으로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 자신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잔혹하지만 공평하게 흐릅니다. 천하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절대 권력자 조조도 결국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병들어 세상을 떠납니다. 조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마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교차했을까요? 겉으로는 대성통곡하며 주군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속으로는 드디어 내 목을 조르던 올가미가 풀렸다는 서늘한 해방감과 함께 본격적으로 야심의 날개를 펼칠 때가 왔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조조의 뒤를 이어 황제에 오른 조비. 사마이는 조비가 태자였을 시절부터 그의 스승 노릇을 하며 철저하게 그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의심 많던 아버지가 사라지자 조비는 사마이를 전폭적으로 신임하며 국가의 핵심 요직을 맡깁니다. 사마이가 무려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숨죽이며 기다려온 진짜 인생의 제2막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사마이가 권력의 정점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마이가 조씨 집안의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자신의 발톱을 드러내려 할 때 저 멀리 서쪽 청나라에서 천하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삼국지 최고의 지략가 제갈량의 북벌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갈량, 유비를 도와 총나라를 세우고 승상의 자리에 올라 국가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압도적인 1인자. 그는 선제 유비의 유훈을 받들어 한나라 황실의 부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10만 대군을 이끌고 위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위나라의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갈량의 귀신 같은 병법과 기계 충차, 연노 같은 신무기 앞에 위나라의 내로라 하는 맹장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자 황제는 다급하게 한 사람을 찾습니다. 제갈량을 막을 자는 오직 사마 대도독에게 군권을 주어 전선으로 보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의 오묘한 역학관계입니다. 평화로운 시절에는 권력자의 의심을 받아 숙청의 대상 1순위였던 천재가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오히려 유일한 구원자로 떠오르는 아이러니. 사마이는 마침내 위나라의 전군을 통솔하는 대도독의 지휘봉을 잡고 제갈량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산의 넓은 들판, 흙먼지가 이는 전장 한가운데서 위나라의 대군과 총나라의 대군이 팽팽하게 대치합니다. 수레에 앉아 배구선을 가볍게 흔드는 기품 있는 학자 제갈량, 그리고 말 위에서 검은 갑옷을 입고 이리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는 사마이. 두 거장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사마이는 제갈량의 진영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진법의 배치, 병사들의 사기, 식량 보급로의 구조. 사마이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 자는 정말 하늘이 내린 기재로구나. 정면으로 병법을 겨루어 싸운다면 나는 결단코 이 자를 이길 수 없다. 사마이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다수의 권력자나 장수들은 자존심 때문에 상대가 나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착각하다가 섣불리 덫에 걸려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사마이는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냉정하고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전략을 180도 수정합니다. 전군, 영체의 문을 굳게 닫아 걸어라. 제갈량이 무슨 짓을 하며 도발하든 절대 밖으로 나가 싸우지 마라. 우리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버티러 온 것이다. 제갈량은 당황했습니다. 위나라 군대의 병력이 훨씬 많고 유리한 상황인데도 사마이는 그저 성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며 웅크린 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총나라 군대는 먼 길을 원정왔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하여 속결로 끝내야만 했습니다. 제갈량은 사마이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갖은 모욕과 도발을 시작합니다. 병사들을 시켜 위나라 영체 밖에서 쌍욕을 하게 하고 심지어 조상들의 무덤을 파헤치겠다는 등 험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위나라의 장수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대도독, 당장 나가서 저 오만방자한 놈들을 공격하게 해주십시오. 어찌 대위, 제국의 장수들이 쥐구멍에 숨어 모욕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사마이는 장기판의 말을 만지작거리며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가만히 두어라. 개가 짖는다고 호랑이가 일일이 대꾸를 하더냐. 제갈량은 지금 식량이 떨어져 마음이 초조한 것이다. 우리가 화를 내고 나가 싸우는 순간 저 자의 덫에 걸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마이가 선택한 궁극의 처세술, 견벽 거수였습니다. 벽을 단단히 하고 지키기만 할 뿐 결코 싸우지 않는다. 똑똑한 천재와 말싸움이나 지략싸움을 하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상대의 시간과 체력을 말려 죽이는 법입니다. 자존심을 내다버린 사마이의 극단적인 수비 전략 앞에 천재 제갈량의 치밀한 계획들은 번번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제갈량 역시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죠. 제갈량은 인류 역사상, 일전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끔찍하고도 치욕스러운 심리적 도발을 준비합니다. 절대 화내지 않는 사마이를 미치게 만들기 위해 제갈량이 보낸 충격적인 선물, 그리고 비안개 속에서 펼쳐지는 삶과 죽음의 처절한 왈츠, 삼국지 최고의 하이라이트이자 두 천재의 피말리는 멘탈 싸움이 벌어지는 호로국의 불길이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삼국지 최고의 지략가 제갈량은 마음이 몹시 다급해졌습니다. 총나라 군대는 멀고 험한 산길을 넘어 원정으로 온 터라 군량미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결국 보급 싸움인데 위나라의 총사령관 사마이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쥐 죽은 듯이 엎드려 방어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술과 신무기를 가져왔다 한들 적이 싸워주지를 않으니 천재의 머리에서도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든 저 능구렁이 같은 놈을 성 밖으로 끌어내야만 한다. 제갈량은 사마이의 이성을 완전히 붕괴시킬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귀괴하고도 치욕스러운 심리전을 준비합니다. 어느 날 위나라 진영으로 총나라의 사신이 찾아옵니다. 사신은 아주 정교하게 칠해진 커다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위나라 장수들은 잔뜩 긴장했습니다. 저 상자 안에 무슨 무시무시한 협박 편지나 끔찍한 저주의 물건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죠. 사마이가 무표정한 얼굴로 직접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무기도 적장의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화려하게 수놓아진 분홍빛 여인의 화장복이었습니다. 부녀자들이 입는 치마와 저고리가 곱게 개켜져 있었던 겁니다. 그 위에는 제갈량이 직접 쓴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마이, 내 놈이 대국의 총사령관으로서 천하의 병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감히 칼을 뽑아 나와 승부를 겨루지 못하고 흙구덩이 속에 숨어 웅크리고만 있구나. 무릇 사내 대장부라 함은 전장에서 피를 뒤집어쓰며 싸우는 법이거늘 니놈의 꼴이 싸움을 두려워하는 아녀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 만약 부끄러움을 알고 사내로서의 자존심이 남아있다면 당장 성문을 열고 나와 진검승부를 펼쳐라. 그러나 끝내 두려워 싸우지 못하겠다면 부끄러운 줄 알고 내가 보낸 이 계집의 옷이나 입고 평생을 숨어 살아라. 이 편지 내용이 낭독되자 막사하는 그야말로 펄펄 끓는 용광로로 변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위나라의 맹장들은 피를 토할 듯 분노하며 당장이라도 칼을 뽑아들고 뛰쳐나갈 기세였습니다. 대도독, 저 오만방자한 촌놈이 감히 대위 제국의 군대를 계집에 비유하며 능멸했습니다. 이것은 도독 개인의 치욕을 넘어 우리 황제 폐하와 국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제 목을 걸고 당장 나가 저놈들의 진영을 짓밟아버리겠습니다. 출전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수십 명의 장수들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당장 싸우자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리더였다면 이 순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신의 남성성과 리더십을 철저하게 짓밟는 이 끔찍한 모욕 앞에서 부하들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밥상을 엎고 분노를 터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마이라는 인간이 가진 극강의 인내심과 감정 통제력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부들부들 떠는 부하들을 쓱 쳐다보더니 갑자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하하하하, 종나라 승상의 안목이 참으로 훌륭하구나. 옷의 바느질이 아주 정교하고 색깔 또한 곱기 그지없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많은 부하 장수와 적국의 사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화려한 여자 옷을 자신의 검은 갑옷 위에 주섬주섬 걸쳐 입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사신을 향해 빙긋 웃으며 묻습니다. 어떤가? 나에게 잘 어울리는가? 돌아가서 승상께 옷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고맙다고 전해주게. 이 경악스러운 광경에 위나라 장수들은 말문이 막혀버렸고 도발을 하러 왔던 총나라의 사신조차 등골에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는 도대체 속이 얼마나 깊고 시커먼 것인가. 이런 끔찍한 수모를 겪고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웃음으로 넘기다니. 우리 승상께서 진정 무서운 괴물을 상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뻔뻔함의 미학입니다. 남들이 던진 모욕이라는 독화살을 피하지 않고 아예 내 몸에 꽂은 채로 웃어버리는 것. 상대방이 가장 기대했던 반응, 즉 분노하여 이성을 잃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 행동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모욕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화를 낼 때 비로소 상처가 되지만 그 모욕을 농담으로 받아치며 삼켜버리는 순간 공격한 사람의 무기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사마이는 부하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황제에게 사자를 보내 싸우게 해달라는 형식적인 표문을 올리는 정치적 쇼를 보여주며 내부의 불만까지 잠재웁니다. 결국 제갈량이 던진 최고의 심리전은 사마이의 두꺼운 얼굴 장갑에 막혀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참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마저 생존의 도구로 써먹는 자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소름 돋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자오 사건 직후 사마이는 총나라 사신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술과 고기를 대접하며 따뜻하게 환대했죠. 그리고는 제갈량의 군사 기밀이나 부대의 규모 같은 군사적인 질문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오랜 친구의 안부를 묻듯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승상께서는 평소 식사를 얼마나 하시는가? 잠은 푹 주무시는 편인가?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긴장이 풀린 사신은 자신의 상관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우리 승상께서는 정말 하늘이 내린 분이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촛불을 켜고 일하시며 곤장 20대 이상의 형벌은 부하들에게 맡기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장부를 확인하고 결제를 내리십니다. 하지만 요즘 입맛이 없으신지 하루에 드시는 식사량이 쌀 몇 줌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적으십니다. 사신은 제갈량의 근면 성실함을 자랑한 것이었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마이의 눈동자에 날카로운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사마이는 사신을 돌려보내고 나서 측근들을 불러 모아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전쟁은 끝났다. 제갈량은 머지않아 죽을 것이다. 먹는 것은 쥐꼬리만 하면서 일은 뼈가 부서져라 챙기니 그 육신이 어찌 오래 버티겠는가. 그자는 지금 자신의 수명을 갉아먹으며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저 천재의 숨이 멎는 것만 기다리면 된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깊은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조직을 이끌 때 리더가 똑똑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믿지 못해 사소한 서류 하나하나까지 직접 챙기는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완벽주의라 부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숨이 막혀 떠나고 결국 자신의 건강마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위임할 줄 모르는 찬제는 고독하고 단명합니다. 반면 사마이는 철저하게 권한을 나누고 자신이 나서야 할 때와 엎드려야 할 때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칼을 맞대고 싸우는 대신 시간이라는 가장 잔혹하고 확실한 무기를 내 편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똑똑한 머리로 전술을 짜내는 천재를 상대로 사마이는 그저 세월의 흐름에 기대어 상대의 육체가 무너지기만을 느긋하게 기다리는 노련한 늙은 사냥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쉽게 사마이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제갈량은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모두 쥐어짜내 사마이의 숨통을 끊어놓을 거대한 함정을 설계합니다. 아무리 조심성 많은 사마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미끼를 물지 않고는 베낄 수 없는 완벽한 사냥터. 그곳이 바로 험준한 산세에 둘러싸인 조롱빵 모양의 골짜기 호로곡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은밀하게 병사들을 시켜 호로곡 깊은 곳에 엄청난 양의 지뢰와 화약, 그리고 마른 장작과 유황을 산더미처럼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식량을 운반하는 모구 유마라는 기계를 일부러 위나라 군대에게 빼앗기게 만들고 자신들의 식량 창고가 호로곡에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몇 달을 웅크리며 버티던 사마이, 아무리 감정을 잘 통제하는 그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조급함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적의 식량 창고만 불태우면 이 지루한 전쟁을 단숨에 끝낼 수 있다. 지금이 바로 제갈량을 쓰러뜨릴 유일한 기회다. 항상 의심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던 그가 제갈량이 파놓은 치밀한 환상에 속아 넘어가 마침내 성문을 열고 대군을 이끌고 밖으로 나선 것입니다. 사마이는 두 아들을 곁에 거느리고 정의 기병을 몰아 호로곡 안으로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좁은 협곡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텅 빈 막사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식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서늘한 산바람이 사마이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생사의 고비에서 살아남았던 짐승 같은 직감이 등골을 따렸습니다. 속았다. 함정이다. 전군 당장 말머리를 돌려 협곡을 빠져나가라. 사마이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뒤였습니다. 협곡 위에서 불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묻어두었던 화약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고막을 찢는 굉음이 협곡을 뒤흔들었습니다. 순식간에 골짜기 전체가 시뻘건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유황이 타는 독한 연기 속에서 위나라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도망칠 곳은 사방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입구는 무너져 내린 바위와 불길로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평생을 멍청한 척, 굽히는 척하며 살아남았던 사마이. 천하를 쥐겠다는 그 지독한 야망이 결국 천재의 덫에 걸려 잿더미로 변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불길이 사방에서 조여오자 사마이는 말에서 내려 칼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재투성이가 된 두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뼈를 묻게 되는구나. 내 평생 조심하고 또 조심했거늘. 결국 제갈량 그 요물 같은 놈의 손바닥 안을 벗어나지 못했단 말인가. 하늘이 우리 부자를 버리셨구나. 산꼭대기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제갈량의 얼굴에는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의 숙적, 자신의 모든 지략을 가로막았던 그 징글징글한 능구렁이가 마침내 자신의 계략에 빠져 불타 죽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사마이만 죽으면 위나라는 무너지고 총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것이라는 희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가혹한 운명일까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던 호로국 위쪽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콰강 하는 벼락소리와 함께 갑자기 하늘이 뚫린 듯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조했던 기후 탓에 수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곳에 기적처럼 여름철의 기습적인 폭우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산통을 깨듯 쏟아지는 거센 빗줄기는 골짜기를 가득 채웠던 맹렬한 불길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화약은 비에 젖어 터지지 않았고 유황의 독한 연기도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눈을 감았던 사마이는 뺨에 떨어지는 차가운 빗방울을 맞으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비다! 하늘이 비를 내려 우리를 살려주셨다. 아직 우리는 죽을 운명이 아니다. 전군, 돌격하여 입구를 뚫어라. 사마이와 두 아들은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결사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협곡을 빠져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산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제갈량. 빗물에 흠뻑 떠진 채 사마이가 도망치는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는 들고 있던 부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한마디는 인간의 지혜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거대한 운명 앞에서의 철저한 절망이었습니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 돼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구나. 억지로 살릴 수는 없는 노릇이로다. 모사제인 성사재찬. 제갈량은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지략조차 자연의 변덕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허무함. 그는 천하를 읽었지만 그날의 날씨 한 자락을 읽지 못해 평생의 대업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호로곡에서 죽다 살아난 사마이는 진영으로 돌아와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서도 미친 듯이 웃어젖혔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늘은 천재의 편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 버티는 자의 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 오장원. 제갈량은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진영에서 쓸쓸히 숨을 거둡니다. 평생을 바쳤던 북벌의 꿈은 그렇게 덧없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제갈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마이는 즉시 대군을 몰아 총나라의 영체로 달려갔지만 이미 텅 빈 진영에는 차가운 재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마이는 제갈량이 머물렀던 빈 막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참으로 천하의 기재였구나. 하지만 결국 살아남은 것은 나다. 최고의 라이벌이 세상에서 사라진 날, 사마이의 마음속에는 시원함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휴식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거대한 적이 사라지자 위나라, 내부의 권력자들은 다시금 사마이의 비대한 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백발의 노인, 평생을 숙이고 속이고 참아왔던 늙은 호랑이가 마침내 평생 숨겨왔던 시퍼른 발톱을 꺼내들어 단 하루 만에 천하를 뒤집어 엎는 잔혹한 반전과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지는 가장 완벽한 피해 숙청이 이어집니다. 제갈량이라는 거대한 산이 무너지고 총나라의 위협이 사라지자 위나라 조정은 겉보기에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생리는 참으로 비정합니다. 외부의 적이 사라지는 순간 내부의 사냥개는 곧바로 쓸모없는 짐짝 취급을 받기 마련입니다. 천하를 쥐락펴락하던 황제마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어린 핏줄이 황위를 잇게 되자 제국의 실권은 황실 종친인 오만한 야심가의 손에 통째로 떨어졌습니다.
피 튀기는 전쟁에서 평생을 바친 늙은 공신은 새로 권좌에 오른 젊은 실세의 눈에 가장 거슬리는 늙은 가시였습니다. 권력에 취한 젊은이는 교묘한 계략을 꾸며 늙은 승부사의 군사 통수권을 모두 빼앗아 버립니다. 대신 명예롭지만 실질적인 군사력은 단 하나도 없는 허수아비 고문직으로 쫓아내버렸죠. 평생을 국가에 바친 노장에게는 뼈를 깎는 치욕스러운 좌천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평생 직장에 청춘을 바쳐 일해놓고 정작 중요한 승진잔치에서는 밀려나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아본 억울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비참함과 분노가 얼마나 사람의 피를 말리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사고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억울하다고 상을 얻거나 술에 취해 세상을 원망하며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20대 젊은 시절 절대 군주의 의심을 피하고자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했던 그 소름 끼치는 생존 본능을 이른이 다 된 나이에 다시 한번 꺼내듭니다. 이번에는 늙고 병들어 곧 숨이 넘어갈 듯한 중증 치매 노인 연기였습니다. 젊은 실세는 여전히 늙은 호랑이를 의심하여 자신의 신복을 병문안 명목으로 보냅니다. 저택의 깊은 방 안에 들어선 접자가 목격한 광경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한때 천하대군을 호령하던 대도독은 머리가 하얗게 새어 헝클어진 채 시녀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헐떡이는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첩자가 지방 관직으로 부임하게 되었다고 인사를 건네자 늙은이는 귀가 완전히 먹은 척하며 전혀 엉뚱한 지명을 대며 되물었습니다. 시녀가 떠먹여주는 묽은 죽은 입 밖으로 줄줄 흘러내려 앞가슴의 옷자락을 온통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툭 치면 당장이라도 쓰러져 관 속으로 들어갈 완벽한 송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막힌 둔갑술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첩자는 돌아가서 권력자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늙은이는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정신이 혼미하여 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 더 이상 경계하실 필요가 추호도 없습니다. 이 달콤한 보고를 받은 오만한 권력자는 마침내 마지막 남은 의심의 끈마저 완전히 놓아버리고 맙니다. 방탕한 사치에 빠져 매일같이 사냥과 연회를 즐기며 천하가 영원히 자신의 것인 양 깊은 착각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칼을 날카롭게 벼리는 데는 10년의 세월이 걸리지만 그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드디어 늙은 승부사가 평생을 숨죽여 기다려온 핏빛 복수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만한 권력자가 어린 황제를 모시고 도읍을 비운 채 외곽의 거대한 무덤으로 성대한 제사를 지내러 떠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문을 빠져나가자마자 죽을 날만 기다리던 병든 노인은 침상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흐리멍덩했던 눈동자에는 수십 년 동안 억눌러왔던 굶주린 맹수보다 훨씬 잔혹한 도끼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백발 노인의 부름 한 번에 도읍 구석구석에서 3,000명의 결사대가 유령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늙은이가 지난 10년 동안 그 누구도 모르게 은밀하게 먹여 살리며 키워온 무서운 암살 부대였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도읍의 굳건한 성문은 닫혔고 모든 무기고는 완벽하게 장악되었습니다. 70대의 노인이 단 하루 만에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를 완전히 접수해버린 이 엄청난 사건.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기막힌 반전이자 견딤의 미학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 고평능 사변입니다. 자신의 근거지가 몽땅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젊은 권력자는 밖에서 혼비백산했습니다. 황제를 모시고 있으니 다른 지역의 군대를 소집해 반격할 명분도 충분했지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난 그에게는 거친 전장을 누빌 배짱도 치밀한 지략도 없었습니다. 이때 노회한 정치가가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며 평생 부유하고 평안하게 여생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거짓 약속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젊은이는 결국 칼을 던지고 스스로 포승줄에 묶여 도읍으로 기어들어옵니다. 최고의 자리를 포기하더라도 엄청난 재산을 유지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한심하고 순진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뻔뻔하고 시커먼 속마음이 보여주는 극한의 잔혹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항복을 받아낸 백발의 노인은 미련 없이 자신의 약속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는 권력의 뿌리를 뽑을 때는
어설픈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만한 젊은 실세는 물론이고 그의 형제들, 일가 친척, 그리고 수많은 측근까지 모조리 옥에 가두었습니다. 도읍의 넓은 형장에는 일족을 몰락시키는 대대적인 숙청이 불어닥쳤습니다. 수천 명이 처절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며 바닥에는 권력의 무서움으로 낭자했습니다. 평생을 황실의 눈치를 보며 개처럼 납작 엎드려 살았던 사나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수많은 멸시와 끔찍한 모욕을 그저 허허 웃으며 삼켜냈던 늙은 승부사는 결국 자신의 원수와 그 핏줄들을 모조리 형장의 이슬로 만들어버리며 천하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숙청이 끝난 후 위나라의 모든 힘은 완벽하게 그의 가문으로 넘어갔고 훗날 그의 손자가 삼국을 통일하며 진나라라는 새로운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혹한 권력, 투쟁 속에서 70년을 견뎌낸 한 인간의 끈질긴 생명력을 지켜보았습니다. 난세 초기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를 자랑하던 숱한 영웅호걸들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비상한 두뇌를 자랑하던 모사꾼들, 무쌍의 무력을 뽐내던 맹장들은 제 명에 늙어 죽지 못하고 험한 전장의 흙먼지로 사라졌습니다. 오직 한 사람, 가장 낮게 엎드려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이 늙은 승부사만이 최후의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인생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서 비상한 머리와 육체적인 강함은 결코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무서운 힘은 세상의 조롱과 수모를 묵묵히 견뎌내는 두꺼운 낯짝과 내면의 시퍼런 발톱을 철저히 숨길 줄 아는 시커먼 속마음에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지는 것이 결국 이기는 것이며 바보처럼 웅크린 시간이 훗날 세상을 뒤엎을 가장 강력한 도약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배웁니다. 혹시 지금 남들에게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한 위치에 처해 계십니까? 잘난 사람들의 등살에 밀려 숨죽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70대의 나이에 기어코 세상을 삼켜버린 이 백발노인의 지독한 기다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인생의 승부는 관뚜껑의 마지막 못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가지는 법입니다. 인류 역사가 남긴 가장 서늘하고도 위대한 생존의 법칙을 되새겨보며 오늘 역사 열전의 문을 닫겠습니다. 지나온 여러분의 치열했던 삶에 깊은 위로와 통쾌한 대리만족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가슴을 강하게 울리는 진한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